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캔의 한보정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전에 말이죠. 그 서울 고법에서 조의원에 대해서 선고 2심 선고가 있었어요. 역시 교육감 상실력 1심이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법원으로 넘어가면 이제는 조의원이 직을 상실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교육감 선거, 왜냐면 지금 부임한 지 1년도 안 된 것이죠. 2022년도 했으니까. 자, 2년차가 되는군요. 그래서 중간 그래서 이제 이 조의원이가 내려가게 되는데, 제발 이번에는요, 교육감 선거에서 우리 보수가 또다시 분열돼서 진보 좌파한테, 이게 왜냐면 그냥 좋은 진보 좌파면 좋은데, 전부 전교조들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선거 전략, 그야말로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은요, 자, 이번만큼은 우리가 이 교육감 자리를 꼭 찾아올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전해드리겠고요. 지금 조국이가 지금 방방 뜨고 있네요. 예,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조국, 임종성, 그 다음에 이 백원호, 뭐 이런 등등. 예. 자, 이런 사람들 전부 재수사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조국이가 1차로 강력 반발하고 나섰어요. 예, 그리고 또 이 장하성이는 통계 조작과 관련해서 지금 소환 조사를 받고 있고요. 야, 끈질긴 지금 이제 이재명의 친명 핵심, 예, 이경 여성 부대변인 했었죠. 이게 잘렸는데 이 보복 운전과 관련해서 대리 기사를 찾았다고 하는데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 쇼가 아닌지 제대로 수사를 좀 진행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요. 지금 이것도 이제 방금 전에 뜬 뉴스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판 기념회를 곧 갔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먼저 이 그 조의원이 지금 이제 선고가 나왔는데, 조의원 선고는 뭐 이미 1심 판결대로 나왔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전교조 이 해직 교사들을 갖다가 불법으로 채용한 혐의가 이 주 혐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1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는데 2심에서도 선고가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 다음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도요, 이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보면은 이 특채 전체 이 과정을 보면 공모 조건이 최소한의 실질적 공개 경쟁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 이제 공개 경쟁이 아니고 이제 사천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임명권자에 의한. 자, 그러니까 이제 임명권자가 누구예요? 조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의원이가 이 해직 전교조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기 위해서 특별 채용을 이라고 하는 또 보상을 주기 위해서 공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공개 경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혜를 준 특혜 채용이 맞다. 이런 이제 판결을 내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야,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이게 때는 언제냐? 2018년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이 불법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 채용하게 한 혐의로 그동안에 재판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말이죠. 이 밑에 실무자들이 이거는 불법적 요소가 많다. 이거는 불공정 채용이다. 이거는 특혜 채용 의혹이 충분하다. 이렇게 반대 의견을 냈지만 이걸 싹 다 무시하고 무리하게 특별 채용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문재인 정권에서 계속 지연되는 바람에 이번 3선 연임에까지 성공한 아주 무모한 인간이 바로 이 조의현 교육감이다. 자, 그래서 뒤늦었지만 이번 2심 판결 제대로 내린 것이다. 그래서 이건 뭐 그대로 가면요. 아니, 대법원에서야 당연히 1, 2심에서 유죄가 떨어졌는데 이거 그대로 확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 그동안의 서울시 교육감 출마 희망자들 대개 이제 그동안에 나왔던 사람들이 또다시 나오겠는데, 제발 공정한 룰에 의한 이 단일화 협상 꼭 성공해서 이번에야말로 지금 그리고 이제 교육 환경이 문재인 때하고는 지금 완전히 달라졌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서희초교 이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환경 자체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큰 환경의 변화가 이제 전교조 출신 교육감들이 해먹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전교조 교육감들의 기존 이 철학, 교육 철학, 교육관, 교육 정책 이런 거하고 지금 바꾸어져 있는 교육 환경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자기네가 이제
이 당선되려고 온갖 또 이 책략을 쓰겠죠. 그러나 그 책략은 술책에 불과하다. 그래서 바꿔진 교육 환경과 바꿔지고 있는 교육 정책과 교육 전략, 요런 거에 부합될 수 있는 우리 대표적인 우파 선수들. 그래서 자기네가 뭐 이 교사나 교수를 오래 했다고 꼭 교육감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가 무슨 국회에서 국회 배지 달고 열심히 뛰었다고 해서 이 교육감 자격이 있고, 이런 거하고는 저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래서 제대로 교육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훌륭한 선수가 꼭 교육감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여론 조선 작업을 우리 우파 시민단체 여러분들께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본 내용은 이제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이 기자회견 하겠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정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꼭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도 말이죠.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 수석들하고 대통령하고 아주 진지한 토의를 했다고 합니다. 집중 토론. 그래서 이제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방침이 곧 정해지는데, 지금 기자회견을 개최하느냐, 아니면 다른 형태를 통해서 국민과의 소통의 채널을 만들겠느냐, 그리고 기자회견을 할 경우에는 그러면 과연 어떤 형식으로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이냐, 여기에서 이제 설왕설래가 지금 많았다. 예, 집중 토의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 쟁점 중에 하나가 이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은요, 지금 이제 쌍특급 대장동하고 50억 클럽이죠. 예,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여기에 관해서 지금 야당이 공세를 세게 하고 있는데, 요거를 꼭 그대로 이 불필요하게 이거 재점화시키는 이런 기자회견을 할 필요가 있느냐, 반대 의견도 있고, 무슨 소리냐, 정면 돌파해야 된다, 이런 그 필요가 하다, 기자회견이, 이런 의견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직은 결정은 안 내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자회견 이외에도 다른 형식의 국민 또 이 언론 소통 방안도 논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외 오찬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이제 윤 대통령이 그동안에 기자들한테 얘기했던 대로 김치찌개를 끓여주면서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도 검토가 됐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작년 5월에 취임 1주년 때 용산 대통령실 이 경내 파인글라스 정원에서 기자들하고 오찬을 했고요. 그 당시에도 모두 발언을 통해서 지금 이제 취임 1주년의 소회만 밝혔고, 그 당시에도 공개 질의 응답 세션은 없었어요. 자, 그리고요, 2022년도 8월 17일 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드마크로 시작된 도어 스태핑, 이거는요, 2022년도 11월에 MBC하고 대통령 참모하고 충돌을 한 이후로 이것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요, 자, 이게 뭐 어차피 다 지금 뭐 이슈화 돼가지고 전부 다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생각이 과연 어떠냐, 직접 듣고 싶어 하는 국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어느 편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정면 돌파형이 많다. 자, 그리고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있는 것도 과연 이 민감한 이 쌍특검,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요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지지율이 당으로까지 이전되는 이 효과는 아직 안 나오고 있다. 요런 점에 대해서도 지금 국민들이 의혹 또는 이 비판적 의견을 갖고 있는 게 상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 뭐 대선 때도 그랬잖아요. 대선 때도 김건희 여사 이런저런 얘기 나올 때 김건희 여사도 사과한 적이 있고, 그리고 대통령도 죄송하고 사과하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사과할 건 사과하고 또 해명할 건 해명하고, 그것도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고 사과하고 해명하는 거하고 제3자를 통해서 하는 거하고는 국민에게 와 닿는 흔히 얘기하는 이제 홍보 효과랄까요? 이것이 질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면 돌파요. 그리고 윤 대통령 성격이 또 정면 돌파가 기본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말씀도 엄청 잘하잖아요. 뭐가 두려워요? 어떤 형태의 질문이 오더라도 지금 현직 대통령이 그 김건희 여사나 50억 클럽, 이거 말 못할 뿐입니까? 예. 미국에 가서 영어 연습도 그렇게 잘하는데, 자, 그래서 저는요, 당당하게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데, 이 준비는 팩트를 바탕으로 해서 딱 하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거 받을 수 없다. 여기서 양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왜? 양보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팩트, 이 독소조항이 많은 독법, 예, 독법, 뭐라고 그러죠, 이걸? 말도 안 되는 이거 악법. 요거가 돼 있는데 그 악법이 아주 좋은 법으로 바뀔 수는 없잖아요. 이 특검이라는 게. 정면 돌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여권 안에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선을 그어줘야 되겠다. 예. 그래서 불필요한 논쟁으로 가는 것을 본인이 직접 나가서 딱 잘라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이게 두려워가지고 다른 그 형태, 다른 모델리티로 국민과의 어떤 이 접점을 찾겠다? 이거 영향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정식 기자회견을 딱 하거나 아니면 딱 안 하거나 그래야지 다른 형태의 형태를 통해서 국민과의 접점의 기회를 높이겠다. 이거는요, 괜히 또 거기서 또 무슨 말이 많이 나와요.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민주당 인간들이. 자, 그래서 요거는 저는 뭐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정면 돌파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요. 지금 이제 4달 5일이니까 2월 5일이에요. 4월 10일이니까 딱 2달 전에 대구에서 북 콘서트를 갔습니다. 여러분들 이 북 콘서트 내용은 뭐 잘 아시죠? 예. 지금 저 중앙일보에 연재가 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마도 책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책은 그동안에 이제 본인이 쭉 집필을 한 이 책이죠. 자, 그래서 북 콘서트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300명 정도를 딱 추려서 초대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호텔 그 장소, 여기는 한 500명 정도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시기적으로 볼 때, 그리고 이제 북 콘서트 장소가 보수심장 대구에서 열려요. 자, 그래서 벌써부터 이거는 이번 총선과 관련이 있다. 이 세력 결집을 시도하는 것이냐, 아니면 특정 후보 지원용 아니냐. 특정 후보라는 경우 유영아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2월 5일 날 2시에 대구 호텔에서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로 보면은요, 이 회고록에 대한 설명만 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메시지만 내놓지 총선과 관련된 메시지는 안 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많아요. 그리고 조원진 이런 분도 초대 대상에서 지금 빠졌다. 다만 유영하 변호사는 참석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북콘서트 참석이 이제 총선에 또 아니면 대구 민심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요게 이제 관심사항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고록에는요, 재임 기간을 포함해서 2012년도 18대 대선이 치러진 이후부터 2022년도 3월 달성 사저에 입주하기까지의 전 과정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일종의 야사가 되는 것이죠. 야사. 예, 본인이 직접 작성한 야사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지금 탈당 경력에서, 왜냐면 지난 총선 때 참 탈당해가지고 이게 감점이 되게 돼 있는데, 거기 대상했던 권성동, 윤상현, 김태호, 요 분들이 감점 대상에서 빠진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어제 이제 공천룰이 발표가 되면서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김용호, 황교안이 때인데 불공정 공천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가서 당당하게 당선돼서 들어왔는데 이런 경쟁력 있는 후보를 갖다가 점수를 빼? 그러면은 경쟁력 있는 후보 못 나가는 거 아니냐? 요런 반발들이 있어가지고요. 이거 그 논리가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요 분들을 지금 감점해서 빼기로 내부 결론이 나온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경희가 드디어 성공한 스토리를 지금 쓰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게 진짜냐 안 진짜냐 중요한 것이요.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동안에 이경희가 얼마나 쇼를 다 해왔습니까? 기사 찼습니다. 뭐 등등. 예, 그리고 또 그 당시 자기를 기소했던 경찰관 2명도 또 고발 조치까지 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했느냐? 당에 수십 명이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전화해가지고. 그래서 자, 이렇게 대리기사를 찾습니다. 아주 현수막도 이 홍수를 만들어 놓은 적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1월 6일부터 12일까지 20여 차례 가까이 전화 주신 이 대리기사를 만나서 7일 동안 이 대리기사가 국회하고 당에 연락이 왔는데 잘 안 되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연락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 확인서까지도 썼다. 그리고 이제 현수막 걸라고 호통내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린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 16일 날, 그러니까 이제 그제가 되겠습니다. 이틀 전에 이 대리기사하고 사실 확인서까지 이제 작성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의 신청 이 부서에 이 부서에 요거를 민주당 안에 이제 다 제출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경희가요, 이걸 보면은 결국은 이제 공천을 받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들어요. 자, 당연히요, 이의신청위원회 이제 이거를
다 제출했으니까 이의신청에서야 뭐 이거 다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에요. 야, 내가 너 더군다나 지금 이상민이 없어졌으니까 거기 허태정하고 둘이 유성을 해서 지금 출마하려고 하는데 너한테 줄 거야? 아니면 뭐 경선해봐. 이 정도 지금 갈 텐데, 아니, 친명의 강도로 따지면 허태정보다는 지금 이경희가 훨씬 센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해가지고 이의신청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해서 지금 이제 오늘이 이제 1월 18일이니까요. 오늘 이의신청위원회에서 심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심사하면 이제 그 승인을 해주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리고 처음서부터 승인을 해줬다가 이게 나중에 문제가 돼서 승인을 취소해가지고 이게 자격이 박탈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위치가 돼서 이제 출마가 가능하게 되는 것. 이런 쇼를 하고 있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요. 이 결재,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결재한 근거가 없다라고 돼 있는데, 물론 이제 그래요. 뭐, 저도 대리기사 더 이용해봤지만은, 현장에서 현찰을 주고 나면 뭐, 이 증거 확보하기가 어렵죠. 크레딧 카드로 주면야 뭐 확실하지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경희가 자기가 여성이고 또 뭐 당 대변인이라고 이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이 대리기사를 많이 불러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뭐 이건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해야 되겠지만은 이 내가 운전했다고 하는 대리기사가 과연 그러면 누가 불러줬는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 아니 불러주면은 아이고 선생님, 사장님, 회장님 저 이 대리기사까지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옛날에 대리기사 불러준 사람들 저한테 생각해봐라. 이거 하나, 아니, 뭐, 이경희가 뭐, 1년에 수백 번 대리기사를 한다. 그러면 잃어버릴 수 있지만은,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해도 대리기사를 1년에 뭐, 12번 이상 부르겠어요? 한 달에 한 번 이상? 12번 부르면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12번 이상 부르겠느냐,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 또, 그리고 설령 부른다 하더라도 지가 지 돈으로 불렀으면 모를 수도 있지만은, 아니, 지가 지 입으로 그랬잖아요. 내가 여성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대리기사를 많이 불러준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 돈으로 불러줬으니까 저 같으면 고마워가지고 아 A가 불러줬어. 이번에는 B가 불러줬어. 이번에는 C가 불러줬어. 안 잃어버리죠. 그렇잖아요. 그 고마움을 잊을 수 있겠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기억이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말이죠. 근거가 없다는 얘기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얘기는요. 좀 뭐 조금은 뭐 상당히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대리기사 부르면 대부분이 다 현장에서 이제 현찰을 주니까 이거는 이해가 가요. 자, 그런데 대리기사를 그날 밥 먹은 사람들이 딱 날짜까지 딱 나오는데, 아니 그리고 다른 건 왜 다 기억해요? 지가 운전 안 하고 대리기사 불렀다는 거. 왜 그런데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운전했다고 왜 거짓말해? 거짓말해. 내가 운전했다고 왜 이실직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경찰 갔다가 기소하고. 그 플래카드 걸고 온갖 얼마나 난리를 쳤어요. 예. 자, 이런 걸로 본다면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요, 누가 좀 시민단체에 고발해서 강제 수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조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요. 끝도 없는 칼질.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한마디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말이 안 되지만은 부르면 언제든지 가겠다. 이러한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조국이 반발하고 있는 이 SNS를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느냐? 2019년도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을 때 검찰은 저를 소환하지도 않았고 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리고 1심 재판이 내려졌고 저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변함이 없을 텐데 의도가 무엇인지 가히 짐작이 간다. 그러니까 정치보복 수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요. 끝도 없는 칼질이 지긋지긋하지만 검찰이 부르면 언제든지 가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오늘 결론이 나온 건데 서울고검에서 기존의 수사기록하고 공판기록 그리고 이번에 중앙지법의 판결 이거를 검토해서 특히 이 울산경찰청의 이 황운하의 하명수사 그 다음에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이 부분에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의 서울고검이 재기 수사를 명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13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예, 나머지 새롭게 이제 조사가 들어가는 사람이 조국, 임종성, 그 다음에 백원우 밑에 이제 다른 또 이 행정관들, 예, 이런 행정관들도 총 5명이 재수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뭐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되겠죠. 예, 마지막으로 이 장하성이가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장하성이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통계 조작인데, 통계 조작과 관련해서도 장하성의 경우에는요, 어떤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느냐. 이 김수현 정책실장한테 통계 유출을 지시한 혐의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김수현 전 정책실장이 중간 결계 통계치인 그 통계치인 주중치 그리고 확정 통계보다 하루 먼저 나오는 속보치 요거를 먼저 받아볼 수 있도록 부동산으로부터 시스템을 구축하라 이런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검찰에서는요 그동안 이제 진술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임의 제출했거나 압수수색은 자료를 통해서 이러한 혐의점을 확인한 걸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최근에 말이죠 이 김현미 당시 국토장관도 불렀고 관련 공직자들 전부 다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장하성이를 이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통계 조작과 관련해서도 결국은 이제 문재인이만 지금 남겨놓고 있는데 문재인 소환 쪽으로 지금 방향을 딱 잡고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철저하게 한정 의혹도 없이 수사를 해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반드시 통계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자기네들 서해 피살 공무원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그다음에 월북 그러니까 이제 귀순한다라고 하는 이 월북 어선들 요것도 마찬가지고 아니 문재인 모르게 어떻게 이런 엄중한 사안을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한테 보고하고 문재인한테 지시를 받았겠죠. 만약에 보고를 받고 지시를 안 했다? 그러면 대통령직 직무유기로 고발해야 돼요. 일 안 하고 먹고 노는 것이죠. 본 것만 받아먹은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전혀 보고를 안 했다.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지금 여러 개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이상직 사건 터지죠. 그래서 이런 걸 만약에 몰랐다? 그럼 직무유기한 거예요. 예. 그래서 직무유기 혐의로 이 문재인을 고발하는 것도 우리 시민단체 법조계에서 집중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